네, 오늘 레츠런파크 서울에서는 총 12개의 경주가 열립니다. 오늘 정수고 위원과 함께 11경주와 12경주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 3등급 1800m입니다. 11경주부터 살펴볼까요? 어떤 편성 만났나요? 이번 편성은 좀 엎치락뒤치락 할 거다라는 예측을 하는데요. 직전 경주에 이겨봤던 마필이 다시 이제 진마필이 좋아지고 이게 좀 엎치락겹치락 서로 경지가 겹칩니다. 일단은 문세영 기수 승하는 6번마 행복의 나라가 전형적인 추임 마필에서 이제 선입권으로 붙일 수 있는 능력까지 겸비를 했고 해당 거리에 강점을 보이고 있거든요. 새로 바뀐 레이팅에서도 57.5로 큰 부담 중량 차이가 직전과 대비해서 없기 때문에 비슷한 능력을 보여주리라 보여지고요. 외곽에 있는 8번마 더센 챔프라는 마필, 이 마필은 직전에 3번 벨리스타와도 같이 싸웠고 또 행복의 나라도 이겨봤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밀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외곽이 10번마 매직탑 또한 상태 활기가 모두 올라오고 있고 중장거리 적응력도 계속 갖추고 있어서 3번 벨리스타, 6번 행복의 나라, 8번마 더센 챔프에 10번 매직탑에 7번마 황금세상 같은 경우가 매번 좀 경주가 들풀려서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 이 마필까지 좋은 성적을 노리고 최선 다할 능력 마필로 평가됩니다. 네, 그럼 혼합 3등급 1800m 레츠런파크 서울의 11경주입니다. 주요 출전마들의 최근 경주 함께 하실까요? 네, 가장 먼저 1월 16일 11경주 혼합 3등급 1800m 경주였습니다. 이번 경주 출전한 더센 챔프와 벨리스타 황금세상까지 함께 보시겠는데요. 부산에서 올라온 조성공 기수가 파이팅이 넘쳤어요. 굉장히 넘쳐서 원게이트, 1번 게이트에서 더센 챔프를 밀고 나옵니다. 선두권에 나온 두 마리의 마필이 서로 경합을 붙으면서 중반에 좀 끌거든요. 그 다음에 4코너에 가까워질수록 한 대 뭉치는데 지금 장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모든 기수가 제가를 바짝 당기면서 힘 배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반에 레이스가 너무 느려서 각자 다 힘 배합이 된 상태예요. 조성군 기수가 참다가 미리 넘죠. 4코너 때 선두권을 치고 나가고 2착을 기승했던 김혜선 기수의 벨리스타 같은 경우에 자동적으로 2순위를 물고 직선 구간을 들어섰어요. 그래서 사실 승부는 여기서 착순이 결정이 났으나 레이스 자체가 너무 이지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는 박태종 기수의 레이스 황금세상 탄력감이 좀 있는데 이미 승부가 끝나 있어서 1, 2, 3, 4착 이렇게 기록이 됐지만 이번 경주는 또 다들 뭉쳐가면 다른 경주가 나오리라 보여집니다. 네, 이번 경주 3마리의 마필의 경주력 모두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월 9일 혼합 3등급 1400m 구경주였습니다. 매직탑 선입권에 자리 잡고 있다가 2위로 들어왔는데요. 네, 이번 경주는 레이팅을 가장 높은 점수 동일하게 64점을 받은 케이스인데 1번 게이트에서 곱게 따라만 갑니다. 선두권 페이스가 그리 빠르지 않아서 문세영 기수가 안쪽에서 최대한 힘 배합을 하고 레이스를 풀어가는데 외곽에서 상대 마필들이 더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빨리 치고 나왔어요. 근데 그 빈틈을 지금 4코너 이후에 문세영 기수가 직선 구간 추진을 나서는데 사실 저기서는 지금 안쪽에 페로비치 기수가 먼저 자리를 선점하면서 나와서 3착에 그치지 않을까 했는데도 막판 지치지 않는 근성 보이면서 물론 문세영 기수의 능력도 많이 포함됐습니다만 짜릿한 2착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네, 매직탑 이번 경주는 이상혁 기수와 호흡을 맞춥니다. 다음은 1월 2일 혼합 3등급 1800m 경주에서 행복의 나라 경주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성군 기수와 함께 선두권에서 자리 잡았는데요. 마지막에 조금 힘이 빠지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힘을 내주어서 2위로 들어왔죠. 네, 공교롭게도 이번 경주 출전할 마필들 보면 문세영 기수가 다 호흡을 맞춰봤던 스타일이에요. 직전 경주는 조성군 기수, 지금 행복의 나라 5번 게이트에서 나와서 두 번째를 잘 따라붙고 힘 배합을 하고 있는데 문세영 기수가 언급해드린 6번만 행복의 나라나 더센 챔프 그리고 외곽이 10번 매직탑까지 모두 기승을 해봐서 상대 마필들 다 아굿할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 앞전 경주의 매직탑처럼 조성권 기수 막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주는데요. 이 마필은 좀 목이 길다는 느낌을 줘요. 직선 구간에서 목도 낮게 내려가면서 2차 기상 여유롭게 해내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경주 문세영 기수와 행복의 나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띄워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딘가 모르게 한 5%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패 요인이 물론 이제 상대 마필이 굉장히 센 건 사실이었지만 아마 체중이 많이 좀 불고 조기가 조금 약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번에는 이제 기수도 교체해보고 또 병합 쪽에도 해봐서 조금 지난번보다 나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성도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센 레이스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워낙 10여 마신을 졌기 때문에 제 날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강적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스타트는 참 좋은데 중간에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그 스피드를 위주로 조기를 해봤습니다. 아쉽게도 또 비가 와가지고 경주가 좀 가볍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난번보다 좀 두수도 적고 해서 자리 잡기가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선 챔프가 직전 경기에 첫 승을 했는데 그 첫 승 요인은 어쨌든 그 컨디션 그때가 좋았고 또 경주도 조금 약한 편성을 만났고 또 조성긴 기수가 아주 그 경주 운영을 잘 해줬기 때문에 첫 승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우승하고 나서 또 이번에 훈련을 하면서 출발 훈련을 했었는데 출발 상태도 굉장히 좀 좋아졌고 또 직전에 그 선입권 전개하다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작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중량은 저번보다 조금 부담 중량이 늘었는데 그 중량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2%가 부족해가지고 지금까지 실패를 했는데 말이 능력이 없어진다라기보다는 꼭 강한 상대를 하나씩 만나가지고 2등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강한 상대를 또 만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든 간에 이 산을 넘지 못하면은 맨날 여기 주저앉아야 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든 간에 한번 이겨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훈련은 지금 이 마지막 딱 잘 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딱 넘어가는 게 부족해서 지금까지 졌기 때문에 마지막 스파트 하는 것을 지금 중점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과연 그 훈련이 효과가 있을지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조교사 인터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 경주 레이팅 조정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경주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담 중량 변화가 많은데요. 지금 매직탑의 경우도 3.5kg 증가한 57.5kg으로 출전하고요. 더센 챔프도 57kg으로 출전합니다. 변수가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과거 핸디캡 시절에도 조교사나 기수분들 같은 경우 핸디캡 발표가 나면 내 말의 적정 부중이 책정이 됐느냐와 내가 상대마로 생각하는 마필의 부담 중량이 생각보다 높으냐 낮으냐, 그러니까 적이 좀 불리하면 내가 유리한 거니까요. 레이팅 점 제도로 바뀐 이후에는 그 점이 좀 복잡다단하긴 했는데 이제 적응을 안 해서 해내면서 내가 몇 점 받겠구나 이런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정밀하게 바뀐 레이팅 점수, 상대 마필들이 나보다 더 받았으면 사실 좋죠. 내가 좀 더 덜 받으면 좋은데 뭐 성적에 따라가는 거니까.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6번 행복의 나라 같은 경우는 57을 꾸준히 받아왔단 마필이라 레이팅 점수 64 동일하게 받았는데 뭐 0.5kg 늘어나는 상황의 문세영 기수라서 유리함을 좀 더 가진 것 같고요. 같이 맞승부에 들어갈 8번마 더센 챔프나 10번 매직탑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대비해서 부담 중량이 좀 과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극복을 해야만 6번 행복의 나라와 맞승부가 되리라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11경주 이제 전개도를 보실 텐데요. 1800m입니다. 지금 이번 경주에서는 뚜렷한 선행마가 없어 보이긴 하죠. 네, 맞습니다. 의도하는 마필이 선행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전형적인 자기 능력으로 본다면 외곽이 10번 매직탑이란 마필이 초반이 가장 좋은데 김전모 조교사님의 앞전 경주에 인터뷰 나왔습니다만 어떤 작전으로 갈 것이냐. 붙여가자 아니면 최외곽에서 한 번에 선행을 가보자. 이런 그 초반 작전이 있을 겁니다. 안쪽에서 나가는 대로 모든 마필들이 자리 잡기에 응하겠지만 내가 선행 갈 수 있겠구나 했을 때 밀어주는 마필 선행을 잡아줄 소지가 큰데 그럴 유형이 안쪽에서 보면 6번만 행복의 나라나 8번 더센 챔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뭉쳐 달릴 소지가 크고요. 특정 마필이 중반에 끄는 스타일도 없기 때문에 다들 뭉쳐서 3, 4코너까지 레이스를 풀어가리라 보여지고 상대 마필들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문세영 기수가 지금 6번에 기승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마필도 기승을 이미 해봤고 조성곤 기수만 하더라도 더센 챔프의 기승입니다만 6번만 행복의 나라의 기승을 해봤기 때문에 상대 마필의 전력, 스타일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4코너 때 내가 좀 더 유리한 자리를 포석을 잡았다면 추입 한 발 좀 더 빨리 끌어내면서 우승에 근접한 노력을 하리라 보여지네요.
네, 혼합 3등급 1800m 레츠런파크 서울의 11경주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경주가 될 것 같은데요. 많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등급 1400m 경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의 12경주입니다. 2등급 경주입니다. 다소 약한 편성의 말들끼리 만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직전 경주 좀 부진했는데요. 신규 강자 1번 게이트를 잡았고 적정거리인 1400을 내려온 상황이라 부담 중량은 좀 올라간 상태긴 합니다만 뭐 적임 기수라고 할 수 있죠. 최범현 기수와 이번에는 한번 다시금 우승에 도전해 볼 마필로 평가되고요. 도전 마필 중에서 약간의 기복을 보이고 적응력을 더 갖고 있는 마필들 순서로 본다면 안쪽부터 4번마 스페셜 하버, 부산에서 올라와서 이제 적응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6번마 금포 여장군, 7번마 클린업스타. 약간 그 경주운이 좀 들따르고 있는데 이번엔 그거 해소하고 나오리라 보여집니다. 외곽에서는 각자 다 장단점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경주운에 따라서 착순 이상의 도전을 나설 마필들로만 편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2등급 1400m 레츠런파크 서울의 12경주입니다. 주요 출전마들의 최근 경주 함께 하시죠. 네, 가장 먼저 11월 22일 2등급 1400m 경주였습니다. 신규 강자와 최범현 기수 선행에 나섰고 우승을 했던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거리적인 부분까지 조건인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요 이후에 12월 20일 날 작년도 마지막 경주를 치르긴 했는데 그건 거리가 1900이었고 상대 마필도 워낙 셌기 때문에 지금 적정거리 1400 동일 거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번 게이트에서 물 흐르듯 하고 있어요. 상대 마필 외곽에 문세영 기수가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선두를 뺏기지 않는 최범현 기수고 약간 내축으로 기대는 습성이 있긴 한데 직선 구간에서 뭐 죽지 않는 자기 탄력을 그대로 살리면서 우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조종도가 신규 강자가 보여줄 수 있는 베스트 혹은 평균 이상의 능력이라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1번 게이트에서 안쪽 자리 잡고 직선 구간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작전 요것으로 우승에 도전하리라 보여지네요. 네, 이번 경주 3.5kg 증가한 57.5kg 부담 중량인데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클린업스타입니다. 1월 16일 2등급 1400m 경주였습니다. 추입으로 2위를 차지했던 경주입니다. 1700이나 1800 레이스에서는 늦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발주에서 좀 밀린 상태에서 지면제 여러분 의심하겠습니다. 최외곽에서 하만식 기수가 외곽 게이트를 타죠. 그래서 남보다 정말 거리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1700, 1800에서는 적의 치명타가 돼서 직선 구간에서 올라오면서 레이스를 마쳤어요. 화면상에 보면 최외곽에 하만식 기수가 있습니다. 남보다 굉장히 많이 뛰죠. 지금은 사실 착순 정도 아닐까 싶지만 큰 주폭과 더불어서 이제 걸음이 터져서 올라옵니다. 안쪽에 동반에 출전하는 피코나이스의 문정균 기수가 보이는데 그 마필보다는 넓은 보폭으로 2착을 기록하는 모습. 이번 경주도 전개만 좀 잘 풀어내면 충분히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입니다. 네, 다음은 1월 2일 2등급 1400m 경주였습니다.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소천하와 금포 여장군 드림포트 강호시대까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소천하가 좀 백마 스타일이고요. 지금 박병윤 기수 기승인데 10번 게이트에서 일단 외곽으로 좀 밀린 상태입니다. 깔색 마필. 이제 성적은 막판에 소천하가 막판 탄력이 조금 더 나와줘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결승선 통과하는데 금포여 장군 같은 경우는 과천 올라온 이후에 상태 관리는 계속 올리고 있다고 하고요. 부산에서 뛰던 것만큼만 끌어내도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데 지금 레이스 중반 직선의 4코너 중반을 끊고 있는데 탄력감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선두권 우승을 나선 마필 때문에 거리가 벌어져서 그렇지 막산에 지금 결승선 통과할 때면 거의 엇비슷하게 들어오는데 1400 이번엔 준비가 좋습니다. 네, 이번 경주 유승환 기수와 기승하는데요. 한번 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월 28일 2등급 1400m 경주에서 스페셜 하버 보시겠습니다. 중간에서 따라가다가 4위로 들어왔죠. 네, 스페셜 하버도 1400에선 자기 경주력을 다 끌어내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가 12월 22일 신규 강자와 마찬가지로 연말 경주를 치렀는데 그때 착지 불량으로 승부를 제대로 못했다 그래요. 해당 거리인 1400 자기 적정 거리의 출전인데 외곽에서 보면은 박현우 기수가 이마필도 좀 회색, 백색에 가까운데요. 탄력감 많이 살려오고 있는데 주폭은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좀 약간 엉거주춤하게 뛰는 스타일은 있긴 합니다만 저주폭이 끝까지 가거든요. 상대 마필의 세기가 셌었는데 이번 경주는 아무래도 2급의 약간 중하위권, 중위권 레이스라 우승 도전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여지네요. 네, 이어서 조교사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충분히 휴양을 하면서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어요. 컨디션도 많이 올라오고
직전 1900m 생각 외로 졸전을 펼쳐서 이번에는 이 신규 강자가 최고 적정거리가 1400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나이도 4살이 되고 그래서 먼저 1900m를 한번 도전해 봤는데 의외의 성적이 나와가지고 이 말이 따라가는 전개를 했거든요. 1900에서는. 근데 그게 이 말한테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뭐 말하고 기수하고 싸우면서 힘이 소진이 됐다든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행히도 1400m 썼고 게이트도 1번 게이트고 말도 빠른 말이 없는 것 같아서 앞선에서 잘만 경주가 이끌어지면은 그냥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싶네요. 드림포트는 2군에 와서 지금 정체 상태에 있는 말입니다. 계속 성적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말에 큰 뭐 운동기 질환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자기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정 거리가 1200m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적정한 경주가 없어서 1400m 지금 출전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번호가 앞번호고 또 선행 순발력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출발을 잘해서 선행 내지는 선입권에 이렇게 경주 전개를 할 생각입니다. 1400m고 1400m가 드림포트한테는 다소 좀 긴 거리이기 때문에 초반에 무리하면 마지막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반에 서두르지 않고 편하게 경주 전개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성적은 착수권에 밀리지 않고 우승은 많이 못했지만 꾸준히 잘 뛰고 건강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리도 이렇게 보니까 1400이 적정 거리였었고 중간에 좀 주춤하다가 요즘에 좀 살아 올라와서 조금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데 이번에 또 레이팅 제도가 변화를 하다 보니까 또 중량에 대한 게 다 높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변수인데 중량 많이 타는 말들은 1kg에도 많이 타는데 얘 같은 경우 지금 3kg를 더 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마 상대 마들은 그렇게 세진 않은데 해볼 만한데 중량에서 얘가 얼마나 극복할지가 좀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크리노스타 같은 경우는 꾸준한 훈련을 길게 하면서 스피드도 가져왔고 이합전과 훈련을 동등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으로 들어가면 좀 들뛰는 것 빼고는 바깥쪽으로 추입 작전을 쓴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2경주 조교사 인터뷰까지 들어보셨습니다. 그들끼리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죠. 이번 경주 출전한 말들끼리는 참 좋은 편성을 만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기회죠. 이런 편성을 만나기 어려운, 해볼만 하구나. 네. 인기 마필들의 능력이 그렇게 나와 격차가 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들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1번마 신규 강자, 1급에 올라가서도 자기 능력이 발휘가 가능하고, 7번마 크리너스타 같은 경우도 괴력이 부유한 마필이라 좀 뭐랄까 거리 손해도 덜 보고 레이스를 좀 더 경제적으로만 운영한다면 1급 가서도 경쟁력을 충분히 보일 마필이라서요. 부담 중량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1번, 7번 두 마리 마필이 부담 중량만 잘 극복해낸다면 충분히 경쟁 구도가 됐는데 또 상대적으로는 부담 중량도 내려가 있고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좀 욕심을 내보자라는 마필들의 도전이 아주 가열찰 거라서 난타전으로 흘러가리라 보여지는데요. 네, 이번 경주 14마리 말이 출전합니다. 지금 드림포트와 일기당천이 선행에 나설 것 같긴 한데요. 1400m 전개도 보면서 더 자세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1번마 신규 강자 선행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최범영 기수의 스타일상 두 번째나 세 번째 안쪽 진로를 선택하고 경제적으로 레이스를 운영하리라 보여지고요. 전형적인 선행 마필이에요. 레이스가 이제 빠를 때, 그러니까 또 강할 때 이럴 땐 선행을 모색 못했으나 지금 2번마 드림포트라든가 11번 일기당천은 일단 발주해서 탕하면 요 정도 구미에서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리라 보여집니다. 이제 상대 마필들의 작전 어떤 변수들인데요. 전반적으로
한 발 쓴다는 표현을 조교사님들이 많이 쓰는데 꾹 참았다가 한 발 쓰는 스타일의 마필들이라서 좋은 자리를 초반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사건 이후에 그 한 발을 끌어낼 건데요. 부담 중량을 1번이나 7번이나 인기를 모으는데 잘 못 이겨낸다면 옳다구나 기회다 하고 다른 마필들이 좀 더 힘을 쓰리라 보여지는데 그 측면에서는 근래 호전세를 보이고 있는 12번 피코나이스라든가 그리고 약간 끌리는 스타일인데 부담 중량도 많이 낮아진 9번마 강호시대 같은 마필이 직선 구간에서 먼저 치고 나가면 이변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등급 14마리 말들의 1400m 경주입니다. 간단하게 관전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수성이죠. 1번 신규 강자 같은 경우는 직전 거리 1900에서 아쉬움을 줬는데 적정 거리 1400에서는 웬간해서 그렇게 밀리는 스타일의 마필이 아니라서 충분히 경쟁 구도에 합류하리라 보여지고요. 7번 클린업 스타는 오늘 주로가 관건입니다. 아무래도 포화 주로에 가까운 18%의 주로라서 너무 거리 손해를 보면 최외곽으로 돌아서 아쉬운 착손을 기록할 소지가 큰데 1번과 7번은 그런 측면에서 좀 빈틈이 커서 상대 마필들이 기회를 잡을 소지가 크다고 보여지는데 뭐랄까요, 직전 착지 분량의 4번 스페셜 아보나 말씀드린 9번마 강호시대, 10번 피코나이스 등이 복병권에선 꽤나 날카롭게 도전 나설이라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레츠런 투데이 12경주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변경사항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6경주 14번 세라몬드 왼 앞다리 질병으로 출전 취소됐습니다. 네, 최원준 기수 가정사정으로 기수 변경됐는데요. 2경주 7번 조재로 기수로 변경됐고 부담 중량 51kg입니다. 7경주 7번 무패 동작 김옥성 기수로 변경됐고요. 부담 중량 동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레츠런파크 서울의 날씨와 경주로 상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전국에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안개도 짙게 끼었는데요. 경주할 때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양의 또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경주 분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주로 상태는 함수율 16%, 포화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경주로 상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정수고 해설위원이었고요. 진행의 안개 속의 햇살 같은 아나운서 민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